질문하고 이 어색한 침묵을 못 견뎌요.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학생한테 질문을 해놓고 3초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 교육을 가정에서 체계적으로 조금씩 아이가 질문의 질이 올라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거를 요구하면 너무 욕심인가요?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어떤 질문과 관련된 태도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그 한 번이 결국은 아이가 질문하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 말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이렇게 아이의 질문을 평가하지 않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박사님 저한테 질문 하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박사님 뭘 하셔야 되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질문하지? 그렇네요. 생각을 촉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저는 이제 교육공학 전공자라서 강의 모니터링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수업 모니터링. 우리나라 교수님들이고 교사들이고 학생한테 질문을 해놓고 3초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똑같아요. 대부분이 자문자답을 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데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같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엄마도 궁금한데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저도 교생을 좀 지도를 꽤 해서 교생 실습할 때 똑같은 얘기를 교생 선생님들한테 안내하거든요. 수업 실습을 하실 때 보면 질문하고 이 어색한 침묵을 못 견뎌요. 아무도 못 견딥니다. 못 견뎌. 그래서 저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질문했으면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절대 선생님이 능력이 없거나 기다리는 거 아니니 그 시간을 계속 익숙하도록 해야만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다. 그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 부분은 교수자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요 익숙해지는 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다 너무 빨리 욕심내지 마시고 서서히 질문하는 문화를 우리 아이와 가져보자 하는 좀 긴 안목, 긴 호흡으로 하신다면 더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왜 질문을 안 하는지를 이제 계속 물어봐요. 조사도 하고 이 질문을 안 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그중에서 한 가지 대답은 "질문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라는 점입니다. 아이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요.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숙제해야 되고 질문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거나 궁금해하면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숙제 먼저 하고 얘기해."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여유, 시간, 기다림을 주지 않는 거죠. 네. 좀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또 뭐 그 질문이 좋다는 걸 알지만 부모님 스스로도 경쟁해야 되는 요런 또 압박감이 있다 보니 숙제 빨리 하고 질문은 그 뒤에요. 이렇게 하자. 질문을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질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생각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 책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부모님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말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런 부모님 계시고 또 반대로 우리 애는 말이 너무 없고 표현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그게 걱정인데 학교에서도 그러지요? 라고 묻거든요. 맞아요. 질문을 어떻게 유도해야 될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 궁금해도 질문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질문뿐만 아니라 제가 인제 학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내성적인 성향을 되게 걱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인제 사회가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인싸였으면 좋겠는 거야. 발표도 잘하고 손도 잘 들고 주도적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이는 발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내성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되게 걱정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건 성향이거든요. 저희가 뭐 점심 먹으면서도 뭐 MBTI 얘기를 잠깐 했지만 사실은 E인 경우도 있고 I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어서 뭐 그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내성적이라고 해서 내향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질문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아이들은 머릿속에서는 생각하지만 그냥 표현하는 걸 싫어할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제 자꾸 사람들 앞에서
왜 너는 얘기 안 해? 왜 쟤는 질문하는데 너는 질문 안 해? 라고 윽박지르는 거는 훨씬 더 안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적게 한다든지 뭐 질문 일기를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죠. 되게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드는 게 이제 역량이 서로 장단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가 사실은 글로 소통하는 게 더 뛰어난 아이들이 학문적으로는 더 좋은 역량이잖아요. 저는 이제 학급 경영을 할 때 아이들한테 3월에 특히 트레이닝을 되게 많이 해요. 질문하면 오바 칭찬을 막 하면은 애들이 막 너도 나도 질문을 막 해요. 특히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이들이 질문을 언제 한 번이라도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칭찬을 해서 질문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면 질문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좋은 질문,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한 스킬이 필요한데 그거는 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이들이 깊이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게 왜 궁금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역질문. 네. 아. 그게 왜 궁금했는지는 그 질문이 궁금한 이유나 배경이나 내가 뭘 보다가 혹은 뭐 관찰을 해 보니까 그런 인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엄마가 "어 재밌는 질문이네. 근데 그게 왜 궁금했어?"라고 물어보는 거 하나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쪼끔 더 생각하게 하고 그 질문을 좀 더 뭐 정확하거나 혹은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서 말하게 하거나 그런 훈련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질문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질문을 쓰면서 질문을 올리면서 배경을 쓰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그 배경을 쓰는 거가 뭔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게 왜 궁금했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 봐봐. 그게 갑자기 궁금한 게 어떤 뭐 책을 보고 생각이 번뜩 난 거야? 아니면 뭐 친구가 있었던 일 때문에 생각난 거야?"라는 그 유도, 그쵸. 유도가 맞아요, 이제 맞아요. 유아, 초등 저학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아이가 왜 궁금했는지를 함께 찾아가 주는 역할을 몇 번만 해 주면 그 이후에는 알아서 척척.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쉬운 팁은 부모님들이 질문 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제가 어디까지 답을 해 줘야 돼요? 제가 모르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다 답을 해 줘야 돼요?"라고 답변을 본인이 다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으세요. 아이한테 모른다고 하는 거가 뭔가 부끄럽다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생각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첫 번째 아이들의 질문에 다 대답하실 수도 없고 다 대답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보다는 질문에 질문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궁금했어?"라고 아까 물어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서 그런 질문이 생겼어?"라고 물어본다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방식으로 질문으로 되돌려 줘서 그 답에 대한 생각을 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부모님이 잘 모르거나 아이도 뭔가 막막해하는 질문은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찾아보자."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키워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부터 시작을 하는데 "엄마도 잘 모르겠어." 인정을 하고 "이걸 같이 찾아보자."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아이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를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강의를 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학원을 보내지 말고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갈래 안 갈래 이거는 자율성이 아닌 거죠. 저도 네. 정확히 동의하는 포인트고 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